제일 첫 단원의 이름이 뭐지? 너희들 이제 교재 2페이지 혹은 4페이지를 펼쳐주면 됩니다. 자, 거기에 있는 첫 단원의 이름이 뭐야? 다항식의 연산. 자,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 걸 먼저 배워볼 건데, 다항식은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지. 다항식을 어떤 걸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지? 항이 많은 여러 개인 식. 그걸 우리는 다항식이라 불러요. 그렇죠? 그럼 항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항이라고 하는 거는 항.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고2, 고3을 가르치면은 이제 이과 애들이건 문과 애들이건 무조건 모든 학생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조차 몰라. 어떤 개념을 모르냐면 나중에 이제 뭐 미분을 배운다고 해서 미분의 개념을 모르는 거 그거는 내가 알려주면 돼. 근데 이제 수학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어. 내가 항상 하는 얘기, 특히 수학 3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식이라고 하는 것과 등식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 너희들이 알고 있니? 등식과 식의 차이. 식은 뭐고 등식은 뭐야? 그거를 나중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또 생각을 하고 또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고3 때까지 계속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 분명히 다항식을 하고 항등식을 하고 방정식을 하다 보면 분명히 배워. 근데 그게 기본 상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까먹어. 야 얘들아 이게 방정식이야 함수야 하면은 누구는 함수야 누구는 방정식이요 난리도 아니에요. 오케이? 진짜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야. 식은 말 그대로 문자 혹은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문장 같은 거. 근데 그 중에서도 등식은 어떤 거? 등호라고 하는 녀석을 포함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또 어떤 거는 부등식의 경우에는 등호가 있는 게 아니라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요라고 하면서 당연히 너희들이 이게 식과 등식과 부등식은 너희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방정식은 누구이며 또 함수는 누구이며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데 식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문자나 식을 가지고 덧셈 혹은 뺄셈 혹은 곱셈 나눗셈만 가지고 연결해 놓은 식.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식인데 어떤 식? 다항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어떤 거? 요 3x제곱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과 4x라고 하는 하나의 항과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을 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이런 녀석을 가지고 이제 다항식이라고 배웠으니까 이제 뭐 하러 갈 거야? 식을 배우면은 항상 시작을 하는 게 뭐예요? 그놈을 연산하러 갈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수학 하를 넘어가게 되면은 유리식을 배울 거고 무리식을 배울 거야. 그때도 역시 그 식을 새롭게 배웠으니까 뭐 할 거야? 그놈도 역시 연산을 하러 갈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났고 그럼 그런 녀석을 뭐 해보자? 다항식을 연산하러 가보자. 그럼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 알고 있는 게 어떤 연산들이 있어?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지. 그치? 이거 너희들 아니 모르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다항식이 아까 써놓은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대. 그리고 그런 녀석을 하나 더 B라고 하는 다항식을 하나 더 가지고 올 거야. 얘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 두 녀석을 가지고 뭐 해보자? 덧셈이라고 하는 걸 해보자. 그리고 뺄셈이라고 하는 걸 해보자. 자, A와 B를 더해줄 겁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둘이 더해서 2x제곱,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x,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알지? 그치? 자, 덧셈과 뺄셈, 그리고 나중에 곱셈과 나눗셈을 할 건데 거기에는 항상 뭐가 같이 섞여 들어가야 되냐면 연산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알아둬야 되는 녀석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여러 번 만날 거야. 언제까지? 고3 때까지. 만날 때마다 근데 항상 해줘야 되는 작업. 누구요? 그 녀석을 정리를 해주세요. 오케이? 자, 다항식을 정리합시다. 그럼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름차순 정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들은 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너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과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람이 단순해. 이름에 그냥 뭐가 있다?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오름차순이 뭐야?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차수가 제일 낮은 녀석부터 차수가 제일 높은 녀석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녀석을 예를 들어서 어떤 다항식을 만났대. 어떤 다항식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과 그리고 더하기 2x라고 하는 하나의 항과 마이너스 x 3승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과 그리고 또 어떤 거? 3x 제곱이라는 항이 있다고 치자. 그런 녀석을 이제 너희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제일 처음에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용민씨 오름차순이면 제일 먼저 뭘 써야 돼? 차수가 제일 높은 놈이야 제일 낮은 놈이야? 낮은 놈. 제일 차수가 낮은 녀석 한번 써보자. 차수가 낮은 게 누구예요? 산수가. 그렇지. 크게 얘기해도 돼. 너 이름이 뭐였지? 도균. 크게 얘기해도 돼. 알았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차수를 올려. 한 차수 올려서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3승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내림 차순으로 넘어갈 거야. 그럼 어떻게? 차수를 높은 녀석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방금 오른차순과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으로 써주세요. 근데 자 지금 내가 다항식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얘가 그래서 어떤 건지 너희들이 이제 이미 머릿속에 박혔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야. 한 번, 두 번 배운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라고 하는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지금 배우는 거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고 다항식은 수원 수투를 배우면서 유리식 무리식 말고 잠깐 나오는 그 유리식 무리식 말고 나머지는 모두 다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모든 다항식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단원을 풀 때 항상 어떻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기본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말 그대로 다항식을 딱 만든다. 근데 오른차순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럼 일단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 알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그게 뭐냐면 동류항 정리. 그래서 나는 다항식을 정리해주세요 라는 내용 안에 동류항도 함께 같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을 만났대. 근데 거기다가 몇 개의 항들을 더 붙여도 되잖아. 마이너스 3x가 있고 플러스 2x의 3승했다고 치자. 자 이런 다항식을 한 방에 만났어요. 그럼 오름차순 정리를 해주세요.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세요. 차수를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정리하면 되겠지? 근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동류항 같은 경우에 동류항을 뭐 어떤 거를 동류항이라고 부르지? 같은 종류의 항들. 즉 항이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차수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분명히 차수가 같은 항이 2개 이상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녀석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의 항으로 합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있지. x 3승이라고 하는 3차 항도 분명히 2개가 있잖아. 얘네들도 같이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야. 같은 종류의 항들끼리는 같이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동류항 정리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일단 3차 항을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x 3승과 플러스 2x 3승이 만났으니 어떻게 해주면 돼? x 3승. 그치? 그리고 누구 2차 항을 써보자. 플러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 항을 써보자. 플러스 2x 마이너스 3x가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x.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오름차순 정리해주세요, 내림차순 정리해주세요 라는 교과서에서 한 4문제 정도 만나고 끝날 거고 학교 시험에서는 문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 봐도 돼. 오름차순 누가 몰라? 내림차순 누가 몰라? 근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모든 다항식 단원 혹은 수원 수투까지 배우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동류형 정리는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알았죠? 말 그대로 다항식을 만났을 때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말 그대로 기본 자세를 얘기하는 거. 알았지? 다항식을 만났어.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럼 뭐 하고 시작?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 알았지?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동류항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다른 항들까지 어떻게 됐니? 정리가 되었죠.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다항식의 연산에서 덧셈과 뺄셈까지 벌써 완료가 된 거야. 뭘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덧셈 뺄셈까지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덧셈 뺄셈에서는 사실 크게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동류항 정리까지 하고 나면은 끝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사칙 연산 중에 누구? 다항식의 곱셈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눗셈까지. 오늘 이제 딱 거기까지 진행을 할 건데 다항식의 곱셈의 경우에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전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늘 전개할 줄 알지. 그치?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3 둘이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자, 그때 곱하겠습니다라는 게 너희들이 2라고 하는 놈에다가 x 더하기 3을 곱할 때 어떻게 하니? 2를 하나씩 분배해서 어떻게 써죠? 2x 더하기 3은 6이라고 쓰잖아. 그치? 얘랑 똑같아.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앞에 있는 식이 얘처럼 단항식이 아니라 어떤 경우? 다항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라서 2x를 한 번, 두 번 분배해주고 그리고 나서 1을 한 번, 두 번 분배해주지.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쓰니?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니? 처음에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얘를 분배해주면 더하기 6x 얘를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쓰잖아. 자 근데 이렇게 답을 쓰면 맞아 틀려? 틀려요. 왜요? 뭐가 안 됐어? 다항식 그렇지. 동류항의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얘를 마지막으로 답을 쓸 때 어떻게 하니? 2x의 3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이라고 답을 쓰지. 자 근데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중학교스러워. 그래서 좀 더 너희들한테 업그레이드를 원해요. 내가 요구하는 건. 자 분명히 얘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리고 얘는 몇 차식이에요? 역시 1차식이죠. 1차식을 두 개 곱했대. 그럼 너희들은 뭐 몇 차식이 되는 걸 알아? 2차식. 2차식이 되는 거 뻔히 알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분명히 2차항이 있을 거고 1차항이 있을 거고 상수항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한 방에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자? 2차식을 만들 건데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2차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랑 누가 곱해줘야 2차항이 만들어져? 그렇지. 1차와 1차를 곱했을 때 2차를 만들잖아. 그래서 뭐요? 얘랑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요. 그리고 분명히 x에 대한 1차항도 나오겠지. 1차항은 분명히 1차와 상수와 1차를 가지고 만든다는 건 너희들 뻔히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x, 얘랑 얘를 곱하면 플러스 6x. 그래서 둘이 더해서 5x.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은 플러스 3 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순차적으로 계속 뭔가 만들어 가지 말고 이렇게 한 방에 암사, 이 정도 암사는 가능하단 말이야. 그게 가능해지면 나중에 다항식의 곱셈할 때 예를 들어서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에다가 귀찮으니까 음수 부분을 뺄게. x 더하기 3 이런 게 있다 치자. 몇 차식과 몇 차식을 곱했어? 2차식과 1차식을 곱했지. 그럼 분명히 몇 차식이 되는 건 너희들 3차식이 되는 거 알고 그러면 3차항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들이 곱하면 3차항 만들겠지. 2차항과 1차항을 곱하면. 맞죠? 그래서 둘이 곱해서 얼마 나와? 2x의 상승이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몇 차항이 나와야 돼? 2차항 나와야 되겠지? 그럼 2차항을 만드는 방법을 역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2차항 만드는 방법은 상수와 2차 1차와 1차 말고 있나요? 없죠? 이 정도 항상 가능하잖아. 2x의 제곱과 누구? 3을 곱했어. 6x의 제곱. 3x와 x를 곱했어. 3x의 제곱.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 9x의 제곱. 됐나요? 그 다음에 또 누구? 1차항 만들러 가보자. 1차와 상수와 1차. 그치? 그래서 요들이 곱하면 x, 얘들이 곱하면 9x니까 얼마? 10x. 마지막 상수항은 플러스 3. 바로 안 나오거든. 오케이?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이런 거에서 나중에 너희들이 시간 절약이 될 거예요. 알았어요? 나중에 항이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부호도 막 복잡해지고 할 때에도 분수가 아니고서야 너희들이 암산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라서 이렇게 좀 너희들이 먼저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다항식의 곱셈이고 전개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 추가가 되냐면 너희들이 이제 A4 용지에 따로 한 장 받았던 누구? 곱셈 공식. 자, 그거 넘어가고 곱셈 공식이에요. 자, 곱셈 공식 너희들이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을 거야. 자, 거기에 있는 안 받았어? 아, 맞다. 늦게 왔어. 자, 곱셈 공식은 다항식의 곱셈을 어떻게 해서 공식으로 외워가지고 앞으로 풀어나갑시다 라는 얘기야. 알았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 전개하면 되는데 굳이 공식 외워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합차. 그거 너희들이 암산을 해서 바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풀어나가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공식들도 무수히 많은 문제들에서 사용이 되고 이걸 외워줌으로써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돼? 문제 푸는 속도가 늘어나고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를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가 워낙 많이 등장을 하고 그게 언제까지? 고2, 고3 때까지 계속 들어갈 거야. 물론 지금은 곱셈 공식을 만약에 시험 범위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11가지? 10가지 공식들이 전부 다 쓰일 건데 고2, 고3이 되면 이 중에서 한 6개에서 7개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질 거야. 너희들이 보기 힘들 거야.
고3, 고2가 되면. 오케이? 자, 근데 일단 너희들이 1학년 때 뭐야? 곱셈 공식이 시험 범위 들어가지? 그때는 이 10가지 공식, 그리고 밑에는 변형 공식 5가지 전부 다 외워줘. 알았죠? 자, 곱셈을 하는 방법, 즉 전개를 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거? 공식을 외우는 제일 첫 번째 공식이 뭐라고 나와있니 거기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제곱 공식 나와있지? 자, 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 제곱 여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지. 자, 어떻게 해주면 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거를 고등학교로 넘어오게 되면은 얘를 순서를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렇지, 더하기 2ab. 왜? 나중에 얘를 곱셈 공식을 앞으로 너희들이 바라볼 때 이렇게 좀 시야를 좀 넓혀주세요. 시각을 바꿔봐. 어떻게 바꾸냐면 앞에 있는 얘는 a와 b의 합으로 주어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얘는 제곱의 합으로 나와 있는 거고, 세 번째 얘는 a와 b를 곱한 것들이야. 그러면 이제 세 개로 이루어져 있지.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보면 어떤 문제 만날 거야? 어떤 문제를 만날 거야? 세 개 중에 두 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뭐 하세요? 구해주세요. 그쵸? 그런 문제를 분명히 만날 거란 말이야.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너희들한테 풀어줄게. a 더하기 b를 얼마로 줄게? 예를 들어서 뭐 4로 줄게. 그때 a, b는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 또는 얘 두 개를 제공을 하고 얘를 물어보거나 뭐 다양하게 바뀌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공식을 조금 순서를 바꿀게요. 하나 더. 그러면 a-b의 제곱은 어떻게 기억을 해줘야 되지? a 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그럼 거기 2번 공식은 뭐 있어요? 제일 많이 쓰이던 어떤 공식? 합차. 그죠? 합차는 따로 안 할게요. 그 다음 밑에 3번 공식. 자, 3번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을 거야. 중학교 때 이미 했으니까 안 외우는 게 아니라 아까 너희들이 차수에 따라서 점점점 내려갈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면 x 플러스 a 그리고 x 플러스 b를 곱해보자. 자, 분명히 1차와 1차를 곱했지 몇 차가 될 거야? 2차식이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주세요? x의 제곱 그리고 x 그리고 상수항으로 이루어질 건데 2차항은 분명히 x와 x를 곱해서 만났을 거야. 그래서 x제곱이 되죠. 그럼 x에 대한 1차항은 ax, bx 둘이 더할 거니까 a 플러스 b의 x 그리고 상수항은 ab. 이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4번 공식이었나? ax 더하기 b에다가 cx 더하기 b를 곱해주세요. 이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지. 이거 공식으로 외운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외운 사람 있니? 없거든. 써달라고 하면은 보고 그냥 전개를 해서 쓰지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 acx 제곱 더하기 ad였나 ac였나 막 헷갈리다가 저걸 보고 이제 다시 찾아 ad 더하기 bc의 x 이거 외우는 사람이 있어? 없거든요. 역으로 돌아가는 인수분해 공식도 외우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때는 뭐 쓰는데? 멜빵 공식 쓰지. 누가 이걸 공식을 외워서 쓰? 그치? 4번은 거의 볼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런 게 자주 나올 거야 정도만 확인하면 돼. 말 그대로 전개만 할 줄 알는데. 자, 그 다음에 누구? 5번부터 이제 새로운 공식들이 들어가죠. 자, 여기 1, 2, 3, 4번을 배운 거는 전부 다 뭐다?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공식들. 자, 5번부터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공식을 배우게 되는데 자, 봅시다. 5번 한번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아까 배웠다고 하면서 유나! 유나야, 요거 공식 불러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2ab, 2bc, 2c. 그렇지. 근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제는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어. 2로 묶어가지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로 배웠으면 좋겠어.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물론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공식 또는 이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공식은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인데 어떤 공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얘랑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렇죠? 자, 전개를 바라봤을 때 너희들이 이제 또 조금은 한번 시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어. 뭘 위해서? 나중에 너희들이 수학 하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를 위해서. 자, 전개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자. 2x 플러스 1이었나? 거기다가 x 마이너스 3 해보자.
자, 전개를 할 때 얘를 분배하고 분배한 다음 분배하고 분배할 거예요 라고 설명했지. 자, 얘를 시각을 조금 틀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괄호 두 개를 곱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치? 자, 괄호 두 개를 곱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괄호에는 누구로 만들어져 있고 2x와 1을 가지고 만든 다항식이 들어가 있고 옆에 있는 괄호에는 누가 있어요? x와 마이너스 3이 있어. 자, 그거를 하나씩 분배해서 곱할 거예요 말고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괄호에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게요. 그 선택된 녀석 하나와 오른쪽에 괄호 하나 있지. x와 마이너스 3으로 이루어진 그 녀석들 중에서도 뭐 할 거예요?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선택된 것들끼리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그렇게 하나의 항을 만들게 될 겁니다. 오케이? 나중에 이게 언제 나오냐면 항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에서 다시 한번 등장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괄호가 두 개가 있어.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전개를 할 건데 그때 만들 수 있는 항들은 앞에 ABC 뒤에 ABC가 있으니까 분명히 A와 A가 만나서 A제곱이라는 항을 만들 거고 B와 B가 만나서 B제곱이라는 항을 만들 거고 앞의 괄호에서 C, 뒤의 괄호에서도 C를 선택해서 곱해가지고 C제곱을 만들 거야. 그 다음 하나 더 A와 B를 선택하거나 B 또는 A를 선택해서 아무튼 A, B를 하나씩 선택해서 곱해가지고 하나의 항을 만들 수도 있겠지? 맞나요? 오케이. 그럼 어떤 항을 만들게 돼? A, B. 그 다음 하나는 B, C를 선택해서 곱할 거야. 그 다음 하나는 A와 C. 그래서 CA라는 항을 또 만들 거야. 그때 A 제곱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A와 A를 선택하는 방법 말고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 A와 A를 곱해서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개수는 1이 됩니다. 그다음 B제곱도 역시 마찬가지. C제곱도 역시 마찬가지. 더하기 1, 더하기 1 생략.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해보자. 누구? AB라는 항은 아까 말했었지만 A와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B와 A를 선택할 수도 있지. 맞나요? AB라는 항을 만들기 위해서 A 하나와 B 하나를 곱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괄호에서 A를 선택하고 뒤에 있는 괄호에서 B를 선택해서 곱할 수 있잖아. 근데 하지만 또 어떤 방법도 있어. 앞에 있는 괄호에서 B를 선택하고 뒤에 있는 괄호에서 A를 선택을 해서 둘을 곱해가지고 AB라는 항을 또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는 총 몇? 둘, 여기도 몇? 둘, 여기도 몇? 둘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공식도 역시 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물론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외워지겠지. 알았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뭐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 이것도 역시 잘 기억해두고 이거 언제까지?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공식 중 하나야.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두고 잘 외워두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보면은 여기에서 6번 공식 별표, 7번 공식 별표. 근데 7번에다가는 인수분해라고 써주세요. 이 얘는 순서를 뒤집은 공식을 인수분해 공식이라 하는데 그 인수분해 공식에서 훨씬 많이 쓰이게 돼요. 곱셈 공식보다. 그리고 나서 8번 공식 그냥 넘어가고 9번 공식 별표. 오케이? 그리고 10번 공식도 그냥 내버리고 있어요. 10번도 거의 안 쓰여요. 많이 안 쓰여요. 자, 그럼 이제 누구? 6번 공식 한번 더 보자. 6번 공식은 어떤 공식? 삼승 공식이냐? A 더하기 B에? 자, A 더하기 B의 삼승 공식. 자, 요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냐면 A 3승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3승이에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방금 요거 몇 번이야? 5번 공식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분명히 A 더하기 B가 몇 개? 3개가 곱해져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A 3승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3개의 괄호, 3개의 A 더하기 B에서 어떻게 골라야 돼? A 고르고 두 번째에서도 A 고르고 세 번째에서도 A를 선택해서 만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그래서 그 항의 개수는 얼마? 1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쟤 누구니? 너 누구였지? 이름이 뭐였지? 자, 보고 있어? 자, A 더하기 B의 3승에서 어떤 항을 만들어 봅시다. A 제곱 B라고 하는 항을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3개의 A 더하기 B라는 괄호에서 A를 2개 선택하고 B를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3개의 괄호 안에서
A를 두 개 고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그럼 나머지 다른 괄호는 B를 선택하면 되니까 A를 두 개 고르는 방법이 여기에서 두 개, 여기에서 두 개, 여기에서 두 개. 세 가지 방법이 나오지. 그래서 계수가 3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A, B 제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면 절대 까먹을 리가 없지. 자, 다시 A 제곱 B라고 하는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괄호에서 하나는 A, 하나도 A, 다른 하나는 B를 선택을 해서 세 개 곱해야 A 제곱 B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A를 두 개 고르는 방법 혹은 B를 하나 고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A를 두 개 고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하나,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하나, 첫 번째, 세 번째에서 하나. 그래서 개수는 3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 3AB 제곱도 역시 마찬가지. 자, 그러면 하나 더. 누구? A-B라고 하는 녀석의 3승도 한번 보자. 얘 공식 어떻게 돼? A 3승. 그 다음에 배운 사람들 마이너스 3AB 제곱. 아니 3A 제곱 B. 그 다음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3승. 어머, 이제 뭐가 발생해? 부호가 막 왔다 갔다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지. 얘 어떻게 외우고 있어? 왜 마이너스, 어떤 언제 마이너스가 된다고 외우고 있니? 혹시 두 번째, 네 번째가 마이너스예요 라고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있니? 자, 요거 마이너스 부호 나중에 너희들이 막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방금 내가 말한 그 선택형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얘는 있잖아, 누가 마이너스를 달고 다녀? B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잖아. A는 그냥 플러스 A야. 근데 B는 마이너스 B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분명히 이런 녀석을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3승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 A를 두 번 곱하고 B를 한 번 곱하면 마이너스를 몇 번 곱한 거야? 마이너스 한 번 곱한 거잖아.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될 거야?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A가 두 개가 되고 B가 하나가 된 거기에서 부호가 어떻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얘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3번 곱하니까 또 마이너스. 됐죠? 그리고 나서 얘도 역시,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나중에 너희들이 실제로 많이 쓰이는 공식은 어떤 걸로 넘어가냐면 밑에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한 번 더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 미리 설명합시다. 자, 누구냐면 A 플러스 B의 3승이라고 하는 녀석을 봅시다. 얘를 어떻게? A 3승 더하기 B 3승을 먼저 써주세요. 아까 여기 첫 번째 공식에서 뭐라 그랬어? 분명히 얘는 A와 B의 합과 제곱의 합과 A와 B의 곱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 그럼 쟤도 분명히 나중에 어떻게 물어볼 거야? A와 B의 합이라고 하는 것과 3승의 합,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을 시킬 거야 나중에. 그래서 뒤에 있는 녀석도 미리 지금 조금 바꿔놓읍시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3AB로 묶어봐. 그러면은 얘는 누구 남아있게 되겠지? A. 얘는 누구 남아있게 되겠지? B.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3승의 합과 그냥 합이 2개, 그리고 곱. 결국 얘랑 얘는 똑같은 거니까 결국 몇 개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 둘, 3개로 이루어진 거야. 그럼 저 3개 중에서 또 2개를 주고 하나를 물어보는 경우로 쓰이겠죠. 됐나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3승 더하기 3승을 너희들한테 구해볼래? 대신에 문제는 뭘 줄 거야? A 플러스 B와 A와 B의 곱을 줄 거야 너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얘가 3, 얘가 2라고 줬다 치자. 자, 실제 문제는 뭐다? 요 3개를 주고 끝.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주면 돼? 얘를 가지고 저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뭐를 떠올려야 돼? 곱셈 공식을 떠올려서 거기다가 알고 있는 2개를 톡톡 집어넣어서 답을 구해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곱셈 공식을 나중에 어떻게 물어보냐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내가 계속해서 물어보게 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형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기억해두면 되냐면 3승 마이너스 3승, 그리고 또 하나고, 자, 얘는 누구를 묶어보지? 3AB는 3AB인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그렇지. 그리고 A 마이너스 B로 기억을 해주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면 A 빼기 B와 A 곱하기 B와 3승 빼기 3승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걸 가지고 역시 3개 중에 2개를 주고 하나는 너희들한테 구하세요 라는 용도로 쓰이겠지. 맞니? 됐나요? 됐죠? 첫날부터 열심히 수업하니까 좋은 사람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하네. 첫날부터 저 사람 되게 열심히 공부하네. 이 생각하고 있지 지금. 자, 정신을 차리고 고개 들어봅시다. 자, 첫날, 둘째 날 수업이 수학상이 제일 싫어. 나도 제일 싫어해. 왜? 공식이 외울 게 너무 많아.
내가 있잖아. 나도 이과 출신이고 나도 이제 수험생활 해봤지만 용민이랑 유나는 나한테 좀 들었나? 나도 외우는 게 너무 싫었어. 나도 외우는 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나도 이제 여기 국생고시 하다 보면은 이거 외울 필요 있겠어 없겠어 막 이런 말을 자꾸 하지. 외울 필요 없는 것들을 외우지 않게 할 거예요. 근데 국생고시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도 외우는 게 많아. 내가 암기 과목이 얼마나 싫었는지 얘기했었냐? 내가 중2 2학기 중간고사였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미쳤습니다. 어땠냐면 시험을 국영수사과 5개만 보게 했대. 너희도 그런 적이 가끔 있지? 너희들 없나 여기는? 저기 편에는 지금 하나 빼고 그랬는데 딱 5개 보고 4개 보고 이러던데 너희는 그런 적 없어? 중학교 때? 있었어? 없었어? 그 아무튼 국영수사과를 보겠대. 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어땠냐면 30명 중에서 막 20등, 15등 이랬다고 했잖아. 진짜 잘 기분 좋으면 19등, 기분 나쁘면 25등 막 이런 상황이었어. 앞에 서 있는 나도 공부 더럽게 못했어. 내가 더럽게 공부를 못했는데 아무튼 그때 내가 그나마 그래도 자신 있었던 게 국영수사과였어. 암기 과목 진짜 죽어도 싫고 외워도 나는 열심히 외웠는데 자꾸 틀려. 되게 싫었는데 내가 그때 이제 국영수사과를 본다고 하니까 그때 너무 좋았지. 왜? 사회만 좀만 공부하면 나머지 과목들은 너무나도 잘 볼 자신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사회만 파자 이래가지고 시험 공부를 했지.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국영수과까지만 했을 때는 점수가 그런 대로 괜찮았어. 근데 사회 몇 점 나왔게? 지금 사회가 몇 점 나왔게? 50. 너는 50점 나왔으면 따임주지. 23점이 나오더라. 내가 2주 정도를 사회만 공부를 했는데 23점이 나오더라. 너희 그런 점수 받아봤니? 받아본 사람 없겠지? 그 정도로 내가 암기 과목을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이 국생공식은 진짜 외워야만 해. 그 외우기 싫어하고 외우지 못하는 나도 외우고 있어. 그럼 너희들이 당연히 외울 수 있겠지? 사회 지금 23점 받아본 사람 없다 그랬지. 나보다 잘할 거 아니야. 외우는 거 분명히 잘할 거라고. 오케이? 나는 너무나도 타고난 이과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외우는 게 너무 싫어. 왜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공식을 그래서 나 진짜 안 외우고 있다가 내가 강사를 시작하고 과외를 시작하면서 나도 외우는 공식들이 많이 있어. 그럼 안 외우고 어떻게 풀었게? 그냥 수업 중에 시험 중에 유도해서. 수학은 그게 가능해져요. 물론 이제 그러려면 연산이 빨라야겠지만. 아무튼 근데 국생공식 인수분해만큼은 너희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 정리 들어가고 인수분해 하기 전에 잠깐 동안은 그나마 좀 내가 하는 수업이 재밌을 거야. 나만 재밌나? 재밌을 거야. 그리고 인수분해 넘어가면 또 다시 재미가 없어. 또 외워야 돼. 공식 이거보다 더 늘어나. 그걸 또 열심히 외웠어. 그리고 나서 좀 넘어가잖아. 그럼 이제 내가 제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함수와 방정식, 부등식으로 넘어가고 내 이제 유튜브 나중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에서 내가 제일 강조하는 거 수학 상에서 1학년들한테 요구하는 2학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는 2학년한테도 야 1학년 수학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고 넘어오자라고 하는 내용이 수학 상에 들어가 있어.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기본 자세들. 오케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내가 할 말이 진짜 많아질 건데 지금은 외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서 미안해요. 무슨 암기 과목을 가르친 거야.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이거 방식. 그러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언제 나오게? 수학 하 배워본 사람 있어요 여기? 수학 하 넘어가면 진짜 싫은 거 또 나오는데 명제라고 하는 거 또 넘어갈 거야. 거기도 진짜 기가 막히게 싫어. 어떻게 수학에 그런 게 있지?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수학상 할 때마다 제일 문제가 이게 첫날 수업이 첫날이 재밌어야 되는데 첫날이 제일 재밌는 걸 해가지고 좀 그래. 재미없는 걸 해가지고 알았죠? 아무튼 오늘 말고 이제 수요일 아니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좀 재밌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 봅시다.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첫날 좀 지겹지만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 알았지? 알았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내가 뭘 못 외웠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 아무튼 일단 좀만 더 하자. 자 공식 얘기만 하고 나서 좀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자. 자 누구로 넘어가냐면 7번 공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곱셈 공식의 7번 뭐 나와있니? 이거구나. a 더하기 b에다가 누굴 곱하셈?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하셈. 자 얘는 뭐가 됩니다? a 3승 플러스 b 3승이 될 거고요. a 마이너스 b에다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해봐. 그럼 뭐가 나와? a 3승 마이너스 b 3승이 나올 거야. 근데 7번 공식은 곱셈 공식에서 많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많이 안 물어봐요. 주로 물어보는 건 어디서? 내가 뭐라고 쓰라고 했어? 7번 앞에 인수분해. 그렇죠. 그래. 어디 갔냐?
뭘 알았어. 자, 인수분해 공식으로 넘어가면 얘 진짜 자주 물어봐. 그리고 그때 인수분해를 풀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질 거라서 얘는 그냥 패스할 거예요. 알았죠? 나중에 인수분해 넘어가면은 야 인수분해 해야 돼. 그런 작업들을 막 할 건데 3승 마이너스 3승이 딱 만나면 자동으로 a 마이너스 b에다가 얘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게 되고 이게 익숙해지면 반대로 가는 건 자동으로 되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패스. 알았죠? 인수분해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나눕니다. 이 공식은. 그러면 넘어가서 누구로 갈 거야? 8번 공식으로 갈 거야. 8번 이것도 아까 내가 선택형으로 기억을 해주셈. 그 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1차를 곱했어. 몇 차식이 되어야만 해? 그렇지. 3차식이 되는 거지. 그럼 3차식을 만들 거니까 누구부터? 3차 항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x 3차 항을 만들려면 누구 곱해야 돼? 1차 항, 1차항을 곱하는 방법밖에 없겠지. 그래서 x와 x를 곱해주세요. 1x의 3승. 그 다음엔 누구? x의 제곱이라는 항을 만들러 갈 거야. 2창 만들러 가겠지. 자, 2창을 만들러 갈 거예요. 그러면 2창을 만드는 방법은 x 두 개를 곱하면서 다른 괄호에서는 누구를? 상수를 곱하면 되겠지. 그렇게 곱하는 게 ax제곱, bx제곱, cx제곱. 그래서 그걸 다 더할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없겠죠. 부호가 복잡해져 있더라도 이걸 외워서 푸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고 그냥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하나 더. 그럼 2창을 했으니 이제 몇 창으로 가야 돼? 1창으로 가겠지. 자, 1창으로 가서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 1창을 만들려면 x를 몇 개 곱해야 돼? 하나만 곱해야 되겠지. 그럼 얘를 x를 곱한다 치자. 그럼 나머지들은 누구를 곱해야 돼? 상수를 선택해서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a, b, x의 제곱. 즉 상수항들 두 개를 너희들이 선택해서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계수는 뭐가 되는 거야?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는 거야. 됐나? 그럼 마지막 상수항은 a, b, c 모두 다 상수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가 되는 거지? 더하기 a, b, c. 얘도 외울 필요가 없지. 대신에 이 공식은 얘는 나중에 언제 많이 쓰이게 되냐면 방금과 같은 식으로 식을 만들고 나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고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으로 넘어갈 거야. 고차 방정식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어떤 거?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없다 보니까 또는 교육과정에 왜 또는 이제 응용편이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알려주긴 하는데 저수능에서는 쓰지 못하는 어떤 공식이 있어. 그때 오히려 너희들이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오케이? 그때 어떤 공식으로 살짝 바뀌어 있냐면 얘가 뭘로? x-a, x-b, x-c가 되고 요거 한 번만 연습하고 그냥 8번 공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1차를 곱했어. 몇 차식이 되어야 해? 3차식. 그럼 3차식이 될 거니까 몇 차 항부터 살펴보자. 3차 항부터 가보자. x의 3차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x 곱하는 것밖에 없으니 1x의 3승. 그 다음에 몇 창을 만들어야 돼? x의 제곱. 2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2창을 만들러 가봅시다. 그러면은 개수를 어떻게 찾아야 돼? x 두 개를 곱하면서 상수 하나. 근데 그 상수가 마이너스 a네요. 그럼 마이너스 a 하나, 마이너스 b 하나, 마이너스 c 하나 찾을 거니까 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보자. 누구로? x의 1차항으로 가보자. x의 1차항은 그럼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x라는 거 하나 곱하면서 다른 상수 두 개를 곱할 건데 그놈들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야. 그치? 그러면 둘이 곱했어. 그럼 뭐가 만들어져? 플러스 ab. 그런 게 세 개가 만들어지니까 플러스로 묶어주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상수항 누구?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c를 곱해서 만드니까 누가 만들어져? 마이너스 a, b, c가 만들어지지. 그럼 나중에 이게 근과 계수 관계 지금 배운 사람들은 알 거야. 저기 근과 계수 관계 그대로 되어있네 하는 게 보일 거야 벌써부터. 오케이? 그럼 그 단원도 나중에 미리 배워본 거고 지금 뭐야? 이 공식도 그냥 외울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됐죠? 졸리구나. 자, 아무튼 그래서 너희들이 배웠던 학생들이 사실 나랑 하면은 제일 답답해. 뭐요? 너무나도 당연히 그냥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치? 제 빈이 맞지? 너 지금 그런 생각 하고 있을 거야. 아니 너무나도 당연하고 저 쉬운 걸 왜 저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나중에 이게 고3이 됐을 때 100% 거의 다 까먹고 나한테 다 질문을 하러 와.
특히 돌아버릴 것 같아. 내가 계속 강조하고 강조했던 게 또 뭐였어? 수학상에서. 그네 분리 기억나니? 배웠던 기억나지? 유나는 특히 나랑 이제 샘플 강의 한 번 더 했었지. 그 샘플 강의에서 했던 것도 또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어? 그네 분리였잖아. 그런 거를 나중에 고이들이 물어봐. 실제로 1학년 때 실컷 다 배워놓고 시험도 쳐놓고 그때 어렵다고 강조하고 강조 또 강조해서 그때도 질문을 한 10대 번을 했던 애들이 고2가 됐는데 또 나오는데 또 물어봐. 고3이 됐어. 9월 모의고사를 쳤어. 선생님 9월 모의고사 쳤는데 이거 틀려왔어요 해서 보면은 또 그네 분리야. 곱셈 공식을 모르고 인수분해 공식을 또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되게 어이가 없는 거야. 왜? 이게 나도 고등학교 생활을 해봤지만 실컷 외워놓은 게 고3 때까지 기억이 나니? 아니 기억 안 나.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지금 기억나니?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다. 그나마 좀 최근에 시험 친 것 같은 건 기억나겠지.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뭐였지? 대표극과 삼고도 이런 거 외운 뭐 기억 안 나는 사람 없을 거야.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방법 5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 유클리드 또 뭐였냐? 피타고라스가 직접 한 것도 있고 그 바거식이 하나 있잖아. 바 누구냐? 바가 아닌가? 누구 있었지? 파스칼도 있었고 또 네 글자짜리 누구 하나 더 있잖아. 나 왜 자꾸 바스티온이 생각나냐? 바 누구냐 그 바? 누구지? 바스티온은 그 오버워치 말고 아무튼 뭐 그런 방법들이 있어. 그거 기억나냐 지금? 증명해보라고 하면 기억나? 기억나. 외운 사람 머리가 외우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외우는 거를 나는 최소한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설명이 지금 장황히 지고 있어. 알았지? 이제 나랑 이제 수업을 해보다가 이제 수학 하쯤, 수학 원쯤 가면은 내가 요구하는 수학이 뭔지를 좀 알게 돼. 또는 수학상을 한 번쯤 끝까지 딱 들어보고 나면은 어머 저 선생님이 왜 저딴 짓을 했었는지 알게 된 거야. 알았죠? 자 아무튼 요거 80 공식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10번으로 가봅시다. 9번만큼은 외우세요. 그냥 닥치고 외우세요. 알죠? 9번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하나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공식을 기억하고 나면은 너희들이 3승짜리 문자 3개 있었던 거 몇 개 있어. 딱 9번 공식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예술인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문자 3개 등장했던 거는 요게 제곱 말고는 3차에서는 요게 하나가 유일해. 알았죠? 3승 더하기 3승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했는데 애들이 너무 이제 창의력이 너무 뛰어나. 그래서 공식을 막 만들어가고 있어. 어떤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3승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만들어가고 있어. 이런 거 공식 있어 없어? 지금 기억나? 공식? 없어요. 있었으면 알려줬겠지. 없어요. 알았죠? 3승 더하기 3승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누굴 곱하셈?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곱했어. 그러면 뭐가 됩니다? A 3승, B 3승, C 3승, 마이너스 3의 BC가 됩니다. 요 공식이지. 요거 꼭 기억해두세요. 오케이? 얘도 근데 얘는 인수분해에서도 많이 쓰이고 곱셈 공식에서도 많이 쓰여. 나중에 인수분해 가면 더더욱 많이 만나게 될 거고 학교 시험에 100% 너희들 덕서고를 가든 와부고를 가든 100% 1학년 동안에 최소 2문제는 만날 거야. 학교 시험 문제로.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얘는 나중에 너희들이 활용형 문제, 너희들이 싫어하는 활용형 문제에서 반드시 나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 넓이 뭐 이런 걸로 넘어갈 때, 또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찾을 때, 삼각형은 모양 찾기 이런 거 할 때 나중에 100% 나오니까 꼭 기억해두자. 알았지? 자, 안 보고 얘기할 수 있겠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의 빼기 3의 BC요. 오케이? 외우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하나 더 나오냐면 저 마이너스 3의 BC 저거 하나를 반대편으로 넘겨가지고 만든 이 공식도 다시 한번 또 등장하게 될 거야. 누구?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을 구하라고 할 때, 그때 이 파란색 공식을 외울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알겠지. 어떤 거 기억하면 얘가 분명히 3승들의 합과 3개 곱한 녀석들과 그냥 합과
제곱들의 합과 요거를 마이너스로 싹 묶어버리면 2개씩 곱한 것들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5개 중에 4개를 제공을 하고 하나를 물어볼 거야. 그때 이 공식 써야 되는 거 바로 알 수 있겠니? 그때 분명히 물어보는 것 혹은 주어져 있는 거에 뭐가 있을 거야? 삼성 더하기 삼성 더하기 삼성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너희들은 공식을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아까 말했던 거. 삼성 더하기 삼성 더하기 삼성이 나오면 오직 이 공식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을 바로 사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고마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누구? 10번 가보자. 힘들어. 자, 10번. 자, 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합쳐 공식 이용하면 끝나. 자, 거기 공식을 그대로 한번 봐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래. 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래. 그 공식 뭐라고 나와있니? 뒤에 a 사승 b 사 뭐 문제 나와있냐? 제곱 a제곱 b제곱 b 사승. 요거를 물론 외울 사람들은 외워도 돼요. 근데 사실 이거 보자마자 먼저 뭐가 떠오르냐? 합쳐가 떠오르지 않니? 그치? 얘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플러스 ab라고 하는 녀석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ab예요. 그러면 합차잖아. 합차 공식을 한번 써보자. 자, 그러면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에다가 빼기 ab의 전체 제곱일 건데, 그럼 얘 제곱해보자. a 4승 더하기 b 4승에다가 플러스 2에 a제곱 b제곱 나오겠지? 뒤에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나오니까 알아서 정리돼가지고 얘가 나올 거거든? 됐죠? 그럼 이 공식을 역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차라리 나중에 인수분해 가면은 얘를 가지고 넘어와야 되는 그 작업은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겠지. 합차를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얘를 보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가 아니니까. 맞죠? 근데 그때도 할 수 있게 내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10번 공식은 거의 뭐 나는 외울 필요는 없을 거야.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이에요. 여기까지. 자, 미리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 테스트 오늘 말고 오늘도 테스트 볼 건데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 곱셈 공식을 잘 외우고 있는지 밑에 있는 변형 공식 좀 이따가 할 거랑 같이 테스트를 한번 볼 거야. 그래서 언제 우리 다음 수업이 언제니? 목요일이지. 목요일날까지 얘를 반드시 어떻게든 외워보세요. 알았지? 어떻게든. 알았지? 알았지? 자, 예를 들어서 이걸 그래 그거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곱셈 공식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자, 내가 테스트를 어떻게 볼 거냐면 물론 다음 시간 말고 나중에 곱셈 공식을 외워왔대. 그래서 자 3번에다가 내가 어떤 걸 넣어 놓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공식 쓰면 되겠지. 근데 어떻게 해도 돼?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전개해도 되겠지. 그러면 이걸 공식을 외운 거라고 할 수 있니 없니? 전개를 하고 있다면 공식을 외운 거라고 할 수 없겠지. 그래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만큼은 아예 빈칸 블라인드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을 거야. 1, 2, 3, 4, 5, 6, 7, 8, 9, 10 번호만 붙어 있을 거야. 알았지? 다음 시간 말고 나중에. 오케이? 너희들이 1학년 넘어갈 때쯤 되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종에다가 그냥 빈 종이 A4 하나 탁 주고 여기다가 곱셈 공식 다 써봐. 뒷면에 인수분해 공식 다 써봐. 해도 너희들이 쓸 수 있을 만큼. 곱셈 공식 몇 개? 10개. 인수분해 공식 몇 개? 11개가 나올 거야. 알았죠? 그거를 빈 종이에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쭉 다 쓸 수 있을 수 있어. 그렇게까지 외워야만 수학 공식은 뭐예요? 다 외운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원래 곱셈 공식 변형까지 하고 쉬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 보는 내가 지칠 것 같아. 자, 잠깐 쉬었다가 곱셈 공식 변형부터 쭉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아무튼 책을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공식을 한번 쭉 봤는데 이제 4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까? 자, 다항식을 뭐 해주세요? 정리해보세요. 자, 근데 4페이지에 있는 1번, 2번 이제 딱 보자마자 알겠지? 자, 다음의 방법으로 정리하세요 라고 하는 게 나와. 그때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보게 될 거야. 근데 학교 시험에는 이게 거의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보면 돼. 나오면은 그냥 거저 주는 거.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들 아까 내가 설명했을 때는 그냥 x에 대한 2차식, 3차식이다 보니까 그대로 내림차순 정리하거나 오름차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문자가 어때? 1번 문제 보면은
방식을 다음의 식으로 정리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나와 있어? x, y가 막 섞여 있다 그렇지? x 제곱에 y 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y 더하기 4y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y 플러스 7. 자, 근데 여기서 뭐 하래요? 1번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래. 자, 그러면은 1번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시다. 그때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항상 걸리는 이상한 병 뭐요? y와 x 중에 하나를 상수로 취급하지 못하는 이상한 병에 걸려있다 그랬지. 영민이 이유는 잘 들었었지. 그치? x에 대한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앞으로 다른 문제들도 많이 만날 건데 x에 대한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은 변수, 문자는 누구다? x만 변수 혹은 문자로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y는 어떻게 하겠다? y는 어떻게 하겠다? 일단 상수 취급. 앞에 곱해지는 a처럼, 앞에 곱해지는 2처럼 그냥 상수 취급을 하겠습니다. x만 문자로 바라볼 거라는 얘기가 용이 맞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래. 그러면 x를 가지고 문자로 바라볼 건데 그때 차수가 어떻게 되도록? 내려가도록. 차수가 제일 높은 항을 찾아봐. x에 대해서만. 몇 창? x에 대한 2창이 주어져 있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합시다? x에 대해서는 2차 항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x에 대한 1차 항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x에 대한 상수항도 따로 있을 거야. 그렇게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고 그러면 x제곱은 어떤 개수를 가지고 있니? y제곱 플러스 2 그쵸? 그래서 얘를 묶어가지고 y제곱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항입니다. x에 대한 1차 항은 얘도 x는 1차고 얘도 x는 1차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달라는 얘기? 3y 마이너스 5 그리고 앞에 개수는 플러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x가 없는 항들이니까 얘랑 얘랑 얘 그때 어떻게? 4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7로 정리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x에 대한 이건 뭐야? y에 대한 오름차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y만 문자 취급하고 x는 상수 취급 숫자 취급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았죠? 네? 됐죠? 어머나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갑시다? 5페이지 옆으로 넘어가 보자. 자 방식의 덧셈과 뺄셈. 자 3번 4번 요거 나중에 너희들 학교 시험 100% 몇 번짜리 문제? 1번 2번 그런 문제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볼 거야. 1학년 때 1학기 때 시험 볼 거야. 또는 2학기 때 모의고사 볼 거야. 그때 어떤 문제? 1번 2번 3번 혹은 22번 같은 문제. 반드시 이 문제 나온다. 알았죠? 자, 그때 뭐 합시다. A, B, C를 가지고 뭐 해주세요. 실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1번 뭘 물어보니? 3번에 1번 1번이 아니네.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마이너스 2에다가 A 플러스 C 중괄호 중괄호. 자, 여기 있는 걸 계산을 하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A라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이고요. B는 X제곱 마이너스 XY래. 그 다음에 C는 어때?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7Y의 제곱이래. 자, 그때 뭐 합시다? 얘를 계산을 해보래.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어떻게 해주면 돼?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 이게 항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미리 집어넣고 B도 너무 많은데 그걸 집어넣고 A 또 집어넣고 하면 어때? 쉽냐 어렵냐? 너무 계산할 게 많아지겠지. 그래서 지금 문자가 이미 좀 적게 나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먼저 뭘 하고 정리를 하고 나서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A, B, C 한 번씩만 대입을 툭툭툭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용민 씨 제일 먼저 뭐 하면 돼? A, B, C에 대해서 먼저 식을 쭉 풀어나가면 되겠다 그치?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하자? 아래서부터 전개 전개 그러면 B 더하기 C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C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A 붙여놓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 3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아니지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고 있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A를 3배 B는 부호 바꿔 C는 그냥 더해주면서 동시에 뭐 해줘야 돼? 동류항 정리까지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술형 문제다. 그러면 3 곱하기 x제곱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그냥 객관식형 또는 그냥 일반 주관식 문제다. 그럼 바로 뭐 하면 돼? 동류항 정리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 미리 해버리자.
A에는 x제곱, y제곱, xy라는 항, 그리고 B도 x제곱과 xy라는 항, C도 역시 x제곱, y제곱, xy라는 항으로 이루어졌으니 공명 정리 바로 합시다. 정리하고 나면 분명히 뭐가 나올 거야? x제곱이라는 항 나올 거고 y제곱이라는 항 나올 거고 xy라는 항 나올 거니까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하자. 그러면 뭐 합시다? 3a-b 플러스 c에서 x제곱 항만 보자. 자, 3a 3x제곱 나오겠네? 마이너스 x제곱 2x제곱이지? 거기다가 얘를 뭐해? 그럼 얼마? 마이너스 2x제곱이니? 됐죠? 그 다음에 y제곱이라는 항 가보자. A에 있는 거 3배 마이너스 6y제곱, 그 다음에 B에는 없으니까 패스, C 7y제곱 더하자.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1y제곱 되겠네. 그 다음에 xy라는 항은요, 여기에 있는 거 3배 마이너스 3, 거기서 이 마이너스 xy를 빼자. 마이너스 3xy 플러스 xy니까 마이너스 2xy, 그리고 C에 있는 2xy를 더합시다. 그럼 얼마가 되지? 사라지냐? 사라졌나? 다시 까먹었어. 마이너스 3xy, 얘는 플러스 xy,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지? 플러스 2xy. 어떻게 돼? 사라지겠네. 그렇죠? 그럼 xy라는 하나는 없애버리면 끝나겠지.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뭐 완전 애들 장난이잖아. 그렇지? 형식의 덧셈 뺄셈까지는 별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럼 이제 뭐 하자? 필수예제 3번으로 넘어가보자. 자, 필수예제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뭘 한번 좀 알아놓고 가야 되냐면, 너희들이 중2 때 배우지? 곱셈 공식. 중1 때인가 중2 때인가? 중2 맞지? 그래요. 중2 맞지? 자, 거기 곱셈 공식이 아니라 지수 법칙, 지수 법칙. 중2 맞지? 그치? 그럴 거야 아마. 자, 지수 법칙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가자. 자, 여기서 먼저 수1까지 한 애들은 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자, 어떤 게 있냐면 A의 m승과 A의 n승을 곱합시다. 어떻게 되어요? A의 m 플러스 n승. 자, 그 다음에 A의 m승에서 A의 n승을 나눌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응. 근데 먼저 세 가지로 갈라야 되지 않나? 그렇지? A의 m 빼기 n승이라고 가는 경우는 m이 어떤 경우? n보다 큰 경우. m과 n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지? 둘이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 나눌 거니까 어떻게 돼? 같은 놈들을 나눈 거니까 4분의 얼마? 1 되겠네. 그 다음에 n보다 n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A의 n 빼기 m의 역수가 되지. 기억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A의 m승에다가 n승을 또 취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n승. 그리고 이 지수만 보면 분명히 m 곱하기 n이다 보니까 얘는 n 곱하기 m으로 가도 상관없지. 그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A의 n 곱하기 m승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묶어줄 수도 있다. 얘를 A의 n승에 m승으로 묶어줄 수도 있기는 하겠네.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누구? 밑이 다른 녀석. A의 m승과 B의 m승을 곱했어. 얘는 어떻게 해주죠? A, B를 통째로 m승. 이거 기억나지? 그치? 지수법칙 이거 잘 알아둬야 돼. 그래서 지금 누구? 필수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 1번 문제 보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놈이 있는, 거기 x제곱이 있는데 얘를 몇 승? 3승.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4승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 마이너스 6분의 x의 전체 제곱. 자, 얘 계산하러 갑시다. 그럼 일단 뭐 하자? 각각 3승을, 2승을 먼저 진행해준다, 그치? 그러면은 첫 번째 있는 얘는 어떻게 될 거야?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가지고 홀수승을 하고 있으니까 부호는 그대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1을 3승 해버리면은 8분의 1. x제곱을 3승을 하게 되면은 요거 둘이 곱해주는 거다, 그치? A의, x의 몇 승? 6승.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인데 제곱 짝수승이니까 플러스로 사라질 거야. 3분의 1은 제곱해주면 얼마? 9분의 1. 그리고 x의 몇 승? 8승. 그치? 그 다음에 나누기 또는 얘를 곱하기로 고치고 나서 역수를 뒤집어 버리면 되겠네. 그럼 뭐?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죠. 역수로 뒤집어 봤자 플러스 그대로.
그 다음에 6분의 x를 제곱하면은 36분의 x 제곱이 될 텐데 아까 나누기를 곱셈으로 고쳤으니까 뒤집자 그랬지. 그럼 분모에 뭐가 와야 돼? x 제곱. 위에는 36 해도 되고 아니면 나누기 상태로 그대로 두고 뭐야? 36분의 x 제곱 해놓고 나서 여기서 계산해도 되고. 그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시다.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다시 한번 계산해볼까? 곱하기 나누기인데 처음에 있는 녀석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로 살려두자. 그리고 수들만 계산을 해보자. 8분의 1 곱하기 9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36이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약분 4. 바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약분하면은 2분의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x 문자만 따로 한번 합시다. x의 6승 곱하기 x의 8승이니까 x의 14승. 그리고 나누기니까 x의 제곱을 나누는 거니까 14승에서 그 2승을 빼버리면 되겠네. x의 몇 승? 12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할 수 있겠어요? 수는 수끼리. 그리고 문자는 문자끼리. 따로따로 계산. 자 그러면 잠깐 시간을 줄게요. 2번 문제를 각자 풀어보세요. 이거 답지는 문제집에 이제 한 단원 끝날 때마다 답지가 사이사이에 다 껴져 있어. 마지막에 끝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 보려면은 1단원과 2단원 사이 보면은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자, 마이너스 2의 AB 제곱의 전체 3승을 먼저 계산한 다음 나누기 뒤에 있는 것도 계산하고 또 얘도 계산해서 한 방에 진행하면 될 거야. 그치? 그때 지수 법칙의 제일 기본 뭐요? 밑이 같은 것들끼리 정리하기 굉장히 수월한 게 많다. 그치? 맞죠? 그래서 얘들 어떻게 하자?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할 건데 문자들도 자꾸 A, B를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A는 따로, B는 따로. 문자들도 서로 따로따로 진행할게요. 그럼 먼저 얘를 정리할게. 마이너스 2AB 제곱의 전체 3승. 홀수승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대로 마이너스. 2의 3승이니까 얼마? 8. 그리고 A의 3승, B에는 몇 승? 6승. 그리고 나누기 또는 곱하기로 이번엔 곱하기로 고쳐볼까? 그러면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쳤으니까 역수로 뒤집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 뭐야? 분모에 8. A 3승, B의 3승. 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부호는 다시 양수로 바뀌고 분모는 얼마? 16분의 A의 몇 승? 4승 곱하기 B의 제곱. 그럼 이렇게 곱하기로 고치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돼? 다 약분시킬 거 약분해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88 없어지고 A 어디 갔냐? B 하나 남았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 그러면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 하나 남아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로 정리가 됐을 거고 수는 16, 분모에 16 하나 남았고 문자는 A 3승 A, A의 몇 승? 4승 남았고 B는요? B의 5승 하나 남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끝난다. 그렇죠? 오케이? 자, 지수법칙 배운 거 잘 기억하고 있고
요거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수학 1으로 넘어가면 제일 첫 단원이 지수라는 단원이야. 거기에서 이거 다시 한번 또 등장할 거니까 이거 잘 기억해주세요. 알았죠? 그때 돼서는 새로운 공식 배우는 게 없을 거야. 지금 평내 같은 경우에는 벌써 2학년 3학년 과정까지 끝난 중3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 수험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걔네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항상 하는 말 지수에서는 새로 추가되는 게 없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냐면 이제 필수예제 3번으로 가보자. 누구? 단항식의 곱셈. 단항식의 곱셈은 근데 뭐야 이거 단항식이야? 다항식의 곱셈 아니니 이거? 뭐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는 수험 교재만 만들었어요. 자, 필수예제 3번 다항식의 곱셈이네. 자, 여기에서 괄호 1번, 괄호 2번 너희들 진행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돼? 전개. 말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렇지. 분배하는 식으로 전개해주면 될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하자? 1번은 그렇다 치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너희들이 먼저 몇 차식이 될지를 조금 어머 이게 뭐야? 거울만 했어. 아 니들 여기 다 보인다. 자 여기 아이씨 어이씨 써도 되나? 된다. 자 7번에 응? 7번에 1번 니들 다 넣을 텐데 3의 안 돼. 자 풀어봐. 7번에 1번으로 풀어보세요. 아 지우개 진짜. 얘 옆에 쓸 일 있으면 지워놔야겠다. 아씨,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자,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돼? 3의 B를 여기다가 준비해주면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3의 B를 얘랑 곱할 때 어떻게 만들어져? 3A 4승의 B. 얘는 얘랑 곱할 때 마이너스 6에 A 3승의 B. 이게 뭐야? 그다음 마이너스 뒤에 있는 쟤는 넘어올 때 마이너스 9A B의 4승.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동류항 정리할 때인지 나중에 학식들이 많아졌을 때 뒤에 또 동류 막 더해져 있을 때는 역시 뭐 해줘야 돼? 동류항 정리 반드시 해줘야 돼. 알았죠? 동류항 정리 안 하면 그냥 틀려요. 왜? 그거는 그냥 다항식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제일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니까. 알았지? 물론 특별한 말이 없다면은 A, B를 둘 다 문자 취급할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있다. 뭐 예를 들어서 A 3승에 B가 있다 쳐도 얘랑 얘는 동류항은 아닌 상황. 굳이 A에 대해서 내일 차순 정리하세요라는 말이 없다면 A, B를 같은 문자로 볼 때 얘도 4승으로 나와 있어야 그때 동류항이 되는 거지. 알았지? 그거 아무튼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7번에 2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건데 뭐요? x-3에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하는 녀석이 있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시다. 하나씩 분배하고 분배해서 정리하면은 어떻게 돼? 이제 풀 수 있겠지. 그 다음 마지막에 뭐 하면 돼? 동류항 정리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중딩스럽고 이제 너희 고딩이잖아, 그죠? 고등학생이 됐다면은 미리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분명히 몇 차와 몇 차를 곱했다 그랬어. 1차와 2차를 곱했어요. 그럼 분명히 몇 차이 만들어지겠네. 몇 차씩이? 3차씩 만들어지겠지? 그럼 일단 뭐부터 시작합시다? 3차항부터 만들러 가보자. 3차항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 1차와 2차를 곱하는 방법. 플러스 2x의 3승 하나 있겠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누구? x의 2차항 만들러 갈 수 있겠죠. 그럼 2차항을 만드는 방법 한번 생각해봐. 상수와 2차, 1차와 1차.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x의 제곱. 됐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누구? x의 몇 차항? 1차항 찾으러 가보자. x의 1차항을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 상수와 1차, 상수와 1차. 그래서 플러스 9 플러스 4니까 플러스 얼마? 13x가 되겠네. 마지막 상수항은 요 두 개 곱하는 마이너스 12 하고 끝나는 거야. 알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필수에 대해서 4번, 5번. 여기는 나눗셈이니까 잠깐 패스할게요. 우리 아직 나눗셈 안 배웠어. 그래서 어디로? 필수에 대해 6번 갑시다. 곱셈 공식으로 갑시다. 자, 거기 있는 거 13번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부터 10번까지 쭉 있다, 그치? 그게 내가 나눠준 공식과 거의 순서가 일치할 거야. 그래서 얘는 너희들이 먼저 공식을 안 외웠다고 해서 쟤 보면서 막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 공식을 먼저 다 외워놓고 그대로 풀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얘를 풀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이 뭐 해야 돼? 공식을 외워가지고 풀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숙제 풀이 하기 전에 필수제 6번 같은 거 이거 풀기 전에 쟤 반드시 외우고 시작해. 알았지? 언제까지? 목요일까지. 알았죠? 그래서 나머지 공식들 그러면 패스하겠습니다. 공식 안 읽고 나서 다시 한번 하자. 그 다음에 15번에 괄호 1번, 괄호 2번으로 갈 거야. 거기 뭐라고 써져 있니? 치환하여 전개라고 돼 있지. 자, 15번 문제 보면은 1번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를 곱해보자. 자, 얘를 뭐 이제 먼저 유형 이름을 보고 실제로 치환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전개를 할 때 그냥 x제곱 전개 분배 다 하고 x 분배 다 하고 2 분배 다 해서 풀어도 되고, 또는 2차와 2차를 곱했으니까 분명히 몇 차식이 될 거야? 4차식이 되는 거고, 그럼 4차 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지. 그렇게 시작을 하면 돼. 오케이? 근데 역시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면 같은 녀석이, 똑같이 생긴 녀석이 같은 부분이 반복되고 있을 거야. 그런 경우에 뭐 해주세요? 치환을 하게 되면은 전개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어떤 게 반복되고 있어? x제곱 더하기 5x라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는 뒤에 있는 저 플러스 4를 플러스 2와 플러스 2로 쪼개줬을 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가 통째로 반복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노란 색깔 방식으로 풀어보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해봐? 하나의 문자처럼 똑같은 녀석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걔를 대문자 x로 치환을 한번 해보자. 자, 다시 렛 누구요? x제곱 더하기 5x라고 하는 놈을 x라고 두자. 오케이? 자, 그때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개하는 방식, 그 공식이잖아. 마이너스 2. 응?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2야? 땡큐. 예스. 영어 쓰지 마. 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영어 싫어합니다. 알았죠? 영어 쓰지 마세요. 다 영어인데. 자,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로 전개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 하면 돼? 다시 한번 내가 구하려고 했던 누구? 스몰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겠지. x 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더하기 2의 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8. 그리고 나서 얘도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되는데, 얘는 우리 공식 쓸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x의 4승 첫 번째 녀석 제곱, 두 번째 뭐요? 둘이 곱하면서 두 배 먼저 할까? 10x의 3승 더하기 5x를 전체 통째로 제곱하면은 25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뭐야? 10x 마이너스 8. 마지막에 뭐 하면 돼? 공명 정리해주기만 하면 끝나겠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뭘 위해서? 얘를 지금, 자, 얘를 빨간색 방법이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하는 거? 그냥 일일이 전개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 2차와 2차예요. 4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4차를 만들러 가보자. 4차를 만드는 방법은 이들이 곱하는 것밖에 없음. x의 4승. 네? 손인 거야? 아, 아니지. 그 다음에 몇 차? x의 3차를 가봅시다. 억을 불릴까요? 자, 4차를 만들어 봅시다. 3차를 만드는 방법은 1차와 2차, 2차와 1차. 5x의 3승, 5x의 3승. 10x의 3승이네. 그 다음 x의 몇 차? 2차를 만들러 가자. 좀 많다, 그치? 2차를 만드는 방법은요, 상수와 2차, 1차와 1차, 2차와 상수. 그래서 4x의 제곱, 25x의 제곱, 29. 거기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27. 27x의 제곱.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1차와 상수, 상수와 1차. 20 마이너스 10이니까 10x. 그 다음 상수하면 마이너스 8. 밑에 게 쉽냐? 위에 게 쉽냐? 위에 게 훨씬 쉽지? 그치? 훨씬 심플하잖아.
괜히 치환했다가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데 굳이 얘를 왜 치환해서 전개하세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 얘는 나중에 너희들이 더 복잡한 식을 만났을 때 언제? 인수분해 넘어갔을 때 치환하지 않고 그냥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것 때문에 미리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를 이렇게 풀어야만 쉬워 라고 하는 거는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내가 뭐라 그랬어? 고등 수학을 배우기 위한 그냥 제일 기초적인 자세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반복되고 있는 녀석이 있을 거야.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전개해도 돼. 그게 제일 쉬워. 제일 단순하고. 근데 얘 나중에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식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풀면 좀 더 쉽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얘는 나중에 어느 단원에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얘를 왜 쓸데없이 이렇게 하지가 아니라 나중에. 됐지? 그 다음에 누구? 15번에 2번 문제 가보자. 뭐 바로 쓰이는 게 있기는 하지. 요 2번 문제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어떻게 전개하면 좀 수월할지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1차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야? 4창이 될 거야. 그래서 4창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괄호가 많아. 그럼 어떻게 진행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윤미 씨는 알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되지? 불제어가 네? 랩? 아, 두자. 두다. 동사죠? 치원하자. 아, 치원하자. 영어 싫어. 명사니? 동사 맞잖아. 그냥 듣는 거죠. 있어 볼라. 뭐뭐라고 x라고 두자. 그 말이야. 치원하자.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언제냐? 다음 시간 목요일 정도까지 해서 1단원을 조금 분산시킬 거야. 뭐냐면 나눗셈을 일부러 지금 오늘 뺐어요. 나눗셈은 다음 시간 하는 나머지 정리랑 같이 진행하려고 일부러 뺐어.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곱셈까지만 할 거고 숙제량도 그래서 조금 적을 거야. 목요일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말 그대로 막 그냥 제일 기초적인 또 지겨운 것들만 오늘 쭉 진행하고 목요일부터 제일 시작할 거예요. 알았죠? 진짜 시작할 거예요. 아무튼 자 15번에 2번 봅시다. 분명히 얘를 어떻게 합시다.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4를 전개하세요. 뭐 합시다. 얘를 뭐 하면 돼? 말 그대로 전개해주면 돼. 근데 얘를 한 방에 x 4승 찾아가야지 하긴 너무 복잡하지. 그치?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자 나중에 x 제곱이나 x의 1차항 갔을 때쯤 분명히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지금 미리 하나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돼? 적당하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먼저 전개를 해줄 거야. 그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하는 거? 첫 번째 거랑 누구?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진행을 먼저 할게요. 왜냐?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전개할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거 할 때 뭐가 만들어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거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 이제? 치환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질 것 같잖아. 오케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역시 나중에 얘도 언제? 인수분해 단원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너희들이 어떤 거? 뒤에 플러스 24 얘를 딱 주고 얘 인수분해 하세요. 이 문제에서 쓰이게 될 거야. 알았어요? 지금 얘는 뭐요?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전개하기 쉽잖아. 맞지? 근데 나중에 뒤에 플러스 24 딱 들어가면서 인수분해 단원에서 얘를 다시 인수분해 하세요라는 문제에서는 치환하는 게 훨씬 쉬울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단원을 위해서 미리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치환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누구를 어떻게 치환하자? 아까처럼 x제곱 마이너스 2x를 반복되고 있으니까 치환할게요 라고 해도 되지. 근데 어떻게 진행해도 돼?
x제곱 마이너스 8을 나는 한 방에 x를 둘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데 x 더하기 5요. 맞나요? 함수항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뒤에는 뭐야? 그냥 x잖아. 이거 정리하기가 훨씬 쉽지 않니? 굳이 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8을 정리하는 게 쉽겠니? 아니면은 x 마이너스 뭐래? 플러스 5 곱하기 x가 쉽겠니? 둘 중에 뭐가 쉽겠냐?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게 좀 수월해 보이지. 그래서 나는 일부러 x를 이렇게 치워낸 거야. 상수항까지 쑥 꺾어봤어. 그럼 길이 안 갑니다. 7분 남았어.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다? x제곱 플러스 5x. 그러면 나는 지금 대문자 x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뭐 할 거야? 스몰 x를 다시 돌려주세요. 거기서 이제 조금 귀찮아지긴 하겠지. 왜? 한 3개짜리를 제곱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언제? 인수분해로 들어가면은 훨씬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뒤에 뭐 있다 그랬어? 24 같은 거 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될 건데? 3, 8, 그때 인수분해가 쉬워질 거야.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렇게 연습시키고 있는 거고,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쉽기는 한데 나중에 인수분해 넘어갔을 때 내가 두 가지 방식 다시 풀어줄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냐면 뒤에 8번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17번 무슨 공식? 보자마자 뭐가 보여요? 합차. 그렇지. 자, 그리고 필수 이제 9번 가볼게요. 자, 다음 식을 구하세요. 19번 뭐가 주어져 있어? A와 B의 합, A와 B의 곱. 맞죠? 그때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을 봐봐. 나중에 너희들이 뭘 가지고 얘를 풀어야 될지 보이니? 1번 문제는 어떻게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을 따로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지. 거기다가 A, B를 붙이기 때문이니까.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그리고 주어져 있는 A 플러스 B, A 곱하기 B. 세 개로 이루어진 곱셈공식 딱 하나 있지. 맞지? 그렇게 시작하면 되지. A 플러스 B 이거 못하는 거죠. 는 3이에요. 눈썹이 쩔어. A 더하기 B 는 3이에요. 못하면 내가 한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괄호 2번. 자, 19번의 괄호 2번을 봅시다. 19번에 분명히 지금 현재 주어진 거는 A와 B의 합 얼마? 3. A와 B의 곱 마이너스 2. 자, 근데 2번 문제를 보니까 A분의 B제곱 순서 바뀌었네. B분의 A제곱을 구하래. 자, 얘 뭐 해야 돼? 분수를 더하세요. 뭐 해야 돼? 통분 진행하겠죠? 그러면 A, B분의 뭐가 돼? A 3승 더하기 B 3승. 그럼 너희들한테 뭘 구해오라는 얘기야? 3승 더하기 3승.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또 봐야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합과 곱 그리고 3승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공식 있죠. 자, 어떤 공식 있지? A 네? A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그렇지. 어떤 공식에서 시작한 거야? A 더하기 B의 3승은 A 3승 더하기 B 3승에서 내가 공식 하나 더 알려줬었지. 어떤 거요? 3AB 곱하기 A 플러스 B에서 요거 싹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자, 이게 어떤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알았죠? 근데 곱셈 공식의 변형은 사실 외워두고 나서 바로바로 답을 써줘도 좋아. 근데 만약에 변형 공식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곱셈 공식에서부터 그냥 출발하면 됩니다. 알았죠? 내가 그렇게 했었어요. 외우는 게 싫어서. 자, 그다음 그냥 뭐임? A, B.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네? 오케이, 다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1번에서 찾아온 게 뭐야? 1번에서 찾아온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찾아왔겠지. 물론 A, B가 더해져 있는 게 이제 답으로 썼겠지만. 그리고 2번에서는 어떤 걸 찾아왔어? 3승 더하기 3승을 찾아왔겠네. 그럼 이제 나중에 너희들한테 어떤 거 물어볼 수도 있다. 3번 하면서 4번 하면서 뭘 물어볼 수도 있다? A의 5승 더하기 B의 5승 같은 거 또 물어보겠지. 이게 학교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 5승 더하기 5승 공식 있니 없니? 없지. 그럼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조합하러 들어가야겠지.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제곱과 그 다음에 누구? 3승이 만나면 5승 되는 거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 A제곱, B제곱, 그리고 A3승, B3승의 합을 서로 이제 각각 1, 2번에서 찾아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곱해. 근데 이걸 곱한다고 5승 더하기 5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거기에 뭔가 이상이 더 추가돼 있잖아. 그래서 뺄 거야.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한 A3승, B제곱은 다시 빼줘야 돼. 그리고 또 어떤 거? 요 두 개 곱한 거 A제곱, B3승도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그럼 이 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고 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A3승 더하기 B3승에다가 빼자. 누구를 더 빼주세요? A제곱 다시
A, B의 전체 제곱을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 있겠지. 됐나요? 여기 있는 빼기를 일단 마이너스로 묶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거 또 모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A제곱 B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A 남겠네. 얘는 A제곱 B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뭐 남겠네? B 남겠지? 그렇게 바꿔준 거야. 됐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너희들 분명히 뭘 물어볼 거다? 오승더하고 오승더가 또 물어볼 거야. 그거에 비하면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누구? 4승 더하기 4승은 뻔하잖아. 어디서 나와?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제곱할 때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막 만들어간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20번 같은 거 풀 수 있겠어? 또는 20번에서 1, 2번을 지워버리고 3번만 물어봤을 때에도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와야 됩니다까지는 너희들이 감을 찾을 수 있겠니? 풀 수 있겠어? 오케이?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진행을 하고 필수예제 11번, 12번부터 해서 나눗셈까지는 나중에 이제 내일 아니 목요일 날 진행을 하면서 다항식의 연상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로 넘어갈 거고 아까 말했듯이 오늘 했던 덧셈, 뺄셈, 곱셈은 진짜 쉬워.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첫날이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는 했는데 외우자다 보니까 지루하기는 했는데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첫 수업이 시작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오늘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제 뭐 합시다? 수학 상일 대회를 한번 배우도록 합시다. 알았죠? 오늘은 진짜 지겨웠을 거예요. 목요일부터는 안 지겨워요. 알았죠? 자, 아무튼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자, 우리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매 수업 끝나고 나서 45분짜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유경이 오늘 테스트는 보고 가자. 유경이 맞지? 유경이 맞지? 이름이? 테스트 보고 그리고 나서 그 테스트는 너희들이 이제 답지까지 주실 거야. 답지 가지고 너희들이 채점하고 가져가도 돼. 가져가도 되는데 그 테스트 쌤 있지? 저 이제 이상한 사람 하나 있지? 그 쌤한테 점수는 불러드리고 알았죠? 점수 정확히 아니니까 점수까지는 불러드리고 그러고 가시는 거죠. 알았죠? 자, 오늘 수업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